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마드리드에서 서울에 잠깐 있는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리안 빈티지와 다다이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바모스! 자, 우리나라의 문화 유적지라든지 민속촌, 옛 문화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균형, 조화로운 미가 있었다. 참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문화적인 미적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력이 대단하죠. 한강의 기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죠.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미적으로는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죠. 특히나 유럽이나 그런 다른 선진국들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왜 우리나라 디자인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미적 정체성 파괴와 그 혼란, 그게 우리나라의 미학에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디자인이라든지 미적 특징, 이거를 제가 키워드로 뽑아왔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고 냈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구질구질, 그리고 꼴라주적인 요소가 많고 혼란, 그 카오스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다이즘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초현실적이다, 전위적이다, 아방가르드하다,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 실용적, 모더니즘, 이런 키워드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다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많은 예술가들이 중립국가 스위스 추리에 망명을 가서 1916년도죠. 다다이즘 선언을 합니다. 이 다다이즘이라는 것은요, 뜻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다다라는 말이 민족별로 뜻이 다 다양하고 정해진 뜻이 없어요. 장난하는 거죠. 전쟁 이전에 유럽의 그 전통 체계를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그 핵심이 많은 사상과 과학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한 세계대전인 걸 봤을 때 그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 예술에서는 다다이즘이라는 선언으로 그게 폭발된 거예요. 이 특징은 아무 뜻이 없고요, 장난스럽고 반항적이고 모든 전통 미술 체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전통을 깨부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런 성향의 예술가들의 작품 보면 장난스럽고 미친 사람 같고, 대표적인 작품이 듀상의 샘이라는 그 소변기 그 시리즈 같은 그런 작품인 거죠. 그리고 큐비즘적인 예술 작품이 우리나라에 좀 느껴지는 게, 큐비즘이라는 탄생, 제 전 방송 좀 참고하시고요. 쉽게 말하면 피카소의 큐비즘은 네모적인, 큐브적인 미술을 말하는 거예요. 면분할하는 각진 기하학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모더니즘 미술이죠. 전통 그 건축에서 벗어나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르꼬르비제의 그 철학이 있어요. 집은 화려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집은 살기 위한,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네모칸 같은 이런 집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 항상 느껴지는 한국식 배경, 일명 제가 표현하기로는 코리안 빈티지 배경이 이런 거예요. 항상 전기선이 난잡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 전기선들의 라인 분할된 거 보면 되게 신기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형적인 요소로 보면 면과 선의 요소거든요. 점선면의 요소. 조형의 3요소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치 추상미술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이 전봇대라든지 이 선의 연결 보면 아상블라주라고 하죠. 꼴라주의 3D 버전. 그리고 아주 혼란한 미적 정체성이 없는 다다이즘적인 그런 요소로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왔을 때. 그리고 한국 가면 간판이죠. 이 난잡한 간판, 알록달록한 오색깔의 간판들이 글자가 무식하게 엄청 커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 부끄러웠고 특히 제가 디자인 전공했는데 그 학생 때 왜 이 모양일까? 진짜 부끄럽다. 왜 이렇게 하고 다닐까? 그 디자인 전공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가 돼서 이제 이 정체성 없는 마치 알록달록한 오색깔의 색종이를
마구 붙인 듯한 이런 콜라주적인 느낌, 근본 없고 혼란한 카오스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네모적인 큐비즘적인 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콜라주가 가미된, 콜라주는 대표적인 다다이즘 성향의 기법이에요. 처음에 전통적으로는 미술은요, 그림을 그린 게 당연했었잖아요. 유화로 붓질을 하는 게 전통이었는데, 다다이즘 예술가들이요, 미친 사람처럼 종이를 잘라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정신병자로 생각했거든요. 많은, 보수적인 예술가들이. 근데 이런 콜라주적인 느낌이 우리나라 간판에 있다는 게 정말 새롭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오면. 코리안 다다이즘적인 미술이다, 이거는. 간판.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이 PC방이라든지 전깃줄과 이 면과 선의 아주 혼란스러운 이 조화. 근데 정말 근본도 없고 일관성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대다수의 그 지역에 다 보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이 컬러와 이 글자 비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다이즘스러운 미술이다. 이 카오스 그 자체죠.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스페인 마드리드인데, 마드리드의 그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그란비아 거리거든요. 자, 이곳을 항상 지나가다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정말 번화가가 홍대 앞 아닌가요? 서울에서 홍대 앞과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자, 유럽은 그 대도시가 특히 그런데 고전주의적인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모더니즘이 뭐 유럽, 미국에서 왔다 쳐도 그들 자체로는 현대 미술을 겉으로는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홍대 앞 가면요, 그 현대 미술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현대 미술관 안 가도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 건물들이라든지 이상한 조형물들 자체가 아주 전위적인 현대미술관 그 자체라고 저는 봐요. 이 미적 혼란 그 자체, 그 다다이즘. 그리고 한국 하면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파트를 사랑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싫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니까 이거를 좀 그 제3자가 돼서 좀 관찰을 해보면 네모네모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현대미술에서 모더니즘 중에 큐비즘에 가까운, 큐비즘 쉽게 말하면 큐브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 네모적인 그런 미술. 큐비즘적인 그 미술 요소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존경받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꼬르비지에의 이런 건축적인 특징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전체주의적이거든요. 정말 획일화 그 자체잖아요. 그 몰개성에다가 다 똑같은 디자인에 네모칸 안에다가 그 빽빽히 사는 이런 독특한 그 거주 문화, 아주 특이한 그 모더니즘 그 자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르꼬르비지에가 했던 그 말 그 자체죠. 오로지 실용주의, 집은 살기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 이 르꼬르비지에의 그 공식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문화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전주의에 머물리지 않고 굉장히 현대적인 모더니즘을 그대로 따르는 나라인 것 같아요. 수도권 근교의 그 시골에 가면요, 그 농촌이죠. 난잡하게 이 쓰레기 더미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너저분한 이런 모습. 근데 유럽의 시골 가면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근데 이런 게 없이 아주 혼란한 그 자체. 역시 또 다다이즘적이고, 그리고 아상블라주적인 3D의 효과, 오브제를 3D로 결합한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요거는 레디메이드죠. 듀상의 소변기 이상의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에요. 여기다 위대한 예술가, 유명한 이름값 하는 예술가가 그 철학 의미부여하게 하나만 해주면요, 이거는 수십억이 될 아주 위대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쓰고 남은 레미콘 싸게 쓰실 분, 이런 제목으로 팔면 되게 좋은 예술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에 그 재래시장이거든요. 입구에는 역시 콜라주적인 간판이 있고 비닐과 알 수 없는 그 책상과 세정제가 있는 아주 언밸런스한 이 모습, 그 자체가 다다이즘적이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전위적이다, 미술 자체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현대미술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나가다가 벽인 것 같아요. 벽에 갈라져 있는 그 녹슨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자, 이거는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 저절로 녹이 슬어서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 다다이즘적이면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많이 추구했던 의도하지 않은 그 우연적인 그 기법이잖아요. 그 자동기술법을 적용한 미술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슨 폴락 못지않은 아주 기괴한 패턴이 나오죠. 추상 표현주의에도 어울리는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예술이잖아요. 자, 이거 진짜 자동 기술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의도한 조형이 아니라 바람 맞고 사람이 그 필요한 그 벽을 떼다가 어쩌다 쓰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이런 흉물로 바뀌었는데 요거 작품 하나가 하나의 현대미술 조형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어색한 오브제들이 3D로 결합된 아상 블라주에 가깝고 화가 예술가가 만든 게 아니 원래 있는 공산품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 레디메이드 개념과도 어울리죠. 전남동 지나가다가 이런 아주 훌륭한 약간 빈티지 레스토랑을 발견했거든요. 주인이 뻔한 모던한 디자인 말고요. 조금 전위적인 그 예술을 좀 이해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한국의 그런 50년대,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향수를 자각하는 그런 컨셉으로만 디자인을 했어요. 이 고깃집인 것 같았는데 이거 제가 그 지나가다 지인과 얘기했을 때 와, 이거 완전히 코리안 빈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떼다 붙인 듯한 이런 느낌은 콜라주적이고 또 3D 효과는 아상 블라주에 가깝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혼란스러운 느낌은 미적 정체성이 아예 없잖아요. 다다이즘적이다. 코리안 다다이즘에 가까운 식당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부끄럽겠죠. 너저분한 이런 의자라든지 언밸런스한 이런 전깃줄, 이런 선풍기 이거 자체가 아주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컨셉이 강하면요 하나의 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이런 B급 문화적인 요소를 세계에 알려서 오히려 히트친 가수가 있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젠틀맨 이었죠. 그 뮤직비디오에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 즐기는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 그리고 포장마차에 나오는 이런 너저분한 술문화,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전기줄, 특이한 배경들, 이것들 의도적으로 넣어서 한국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보여준 게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젠 세계적인 영화죠. 영화 기생충 촬영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저지대면서 그 낙후된 빌라촌을 배경으로 일부러 여기서 찍었고요. 가장 한국다운 그 마트죠. 구멍가게. 이게 옛날에 정말 많았는데 이게 대형 편의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한국스러운 마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이런 마트가 하나의 한국적인 문화 컨텐츠가 되거든요. 제발 이런 거 파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형 편의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한국적인 마트 구멍가게는요 진짜 보존을 해줘야 될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쟁을 겪고 정말 못 살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때 청계천의 사진 그리고 여기 부산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왕십리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싹 밀어버리고 판자촌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부끄러운 역사긴 하지만 이 판자촌 일부를 조금이라도 잘 보존했다라면 여기는 진짜 문화 유적지가 되면서 관광 히트 상품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지역 때문에 주변 그 주택들 상권은요 관광객들 때문에 엄청 핫 플레이스가 됐을 겁니다. 청계천이 만약에 이 모습에서 낙후된 것만 조금 보존하고 복원을 했더라면 지금 청계천보다 훨씬 훌륭한 한국적인 문화 자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럽의 그 문화 유적지들이에요. 원래 한국적인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리 전쟁을 겪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도 시대가 지나면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보존하는 이런 자세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미술관에 가면 왜 이렇게 지루할까? 재미가 없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그 현대미술 그 자체인 예술 조형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에 혹은 미국에 가면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은근 디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